주식 초보들은 주가만을 봐요. 대통령의 관심은 뉴스 일면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건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당주니까. 배당주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유경제 유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이야. 불리고 있죠. 네. 우리 몇 달 만이죠? 나 안 불러줘서 삐졌잖아. 아이 뭐야! 와, 자기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와, 아니 뭐 거의 유명 스타가 돼가지고. 네. 사인해드릴까? 자, 제가 아주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센터샤님인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참 보기 드물게 이론과 실전에 다 이렇게 좀 능하다. 아주 참 여러 가지 경험도 풍부하고 본인이 또 공부도 참 부단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양반은 참 진짜 주식을 상당히 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또 그러면서도 장난스럽지 않게 하면서도 또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하지 않은 또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좀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유튜브 할 때는 장이 뭐 막 폭락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올라올 때 그렇죠. 이러니까 네. 이제 뭐 사실은 네. 지금은 뭐 가볍게 사도 됩니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시장이 좀 횡보한 듯 하면서도 좀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센터샤님이 갖는 이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떤 본능 어떤 느낌이 좀 요새 팍팍 오나요? 일단은 올 하반기 주식시장이 좀 정책적인 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4분기 특히 그렇죠. 일단 가장 주린이들이 네. 관심을 갖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네. 만약에 현재 그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 이 12월 말까지는 좀 약세장이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의 대선이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큰 게 많네요. 그렇죠.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어떤 불복 이런 이슈들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의 어떤 조세 정책 이런 기업에 대한 세금 강화 이런 이슈들 법인세 올린다고 지금 뭐 공언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물론 호재도 있는데 네. 호재는 일단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뭐 호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좀 검은 그림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네. 조금은 좀 조심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저의 투자 방법은 일단 손절매가 없잖아요. 없죠. 맞아, 네. 없어요. 좋은 기업을 일단 골라서 좋은 기업을 고르고 손해가 날 때마다 적정한 그 손실 시점에 추가 매수로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춰지고 일단 개인 지금은 특수관계인까지 그렇죠. 포함이 돼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완화될 것 같긴 한데 맞아. 일단 어떤 정부의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확정이 된다. 그 정부의 지금 기준대로 간다라고 하면 12월 말을 어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역발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배당주 시즌이기도 하죠. 네, 일단 10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빅히트 이슈에 상당히 관심을 따따상이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실질은 어떤 기업 가치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모주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의 PDR 요즘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환상이 조금 내려가고 현실적인 감각들이 좀 눈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좀 시장 변동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리스크를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12월 말 박앤세일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3억 원만 넘으면 22%에서 30%대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사거나 미리 팔겠다. 그렇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3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는데 참 난센스예요, 그죠?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그렇죠. 슬픈 거야 이게. 그래서 저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되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배당 지금 높은 그런 업종들이 어떤 거냐?
금융업종들이 지금 높거든요. 은행주라든지. 금융지주. 예, 올해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은 바람에 네. 그리고 정부에서 배당에 대해서 약간 좀 깐깐해. 정책적인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금융주들이 지금 배당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배당에 고배당주 포커스를 좀 두시면 어떨까 그런 연말까지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요. 시장도 어렵고 뭐 몇몇 BBIG 이런 관련주들은 뭐 아참은 그냥 막 두 자릿수 하락도 요새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네. 이럴 때 우리 또 센터샤님께서는 어떤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주 좋은 주식을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좀 기업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오른 게 많이 또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심하면 또 급락이 심한 우리가 증시 용어에서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어떤 맞물려서. 미국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일단은 현금 보유할 수 있는 근데 현금을 보유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를 매수하고 고배당주 측면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는 이런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러면 고배당주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이게 말만 고배당주 네. 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네이버에 있죠. 예, 고배당 이렇게 치시거나 뭐 배당주 치시면 관련 이 뉴스들이 많이 그 시가 배당률이라고요. 그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게 시가 배당률. 우리가 은행으로 치면 은행 이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 은행 이자 받는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두 달 10일만 버티면은 그렇죠.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8%.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만에 8%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으로 치면 그게 얼마예요, 그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네이버에 배당주라고 치시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쭉 소트가 돼 있어요. 그 기업들을 한번 기업 가치를 보시고 네. 좀 어떤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배당주는 중요 포인트가 실적이거든요. 네. 실적이 나빠지면 옛날에 줬던 그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그 실적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됐다. 그러면 고배당 더 줄 수 더 있는 준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배당주는 쌍용량에. 네, 이게 분기별로 배당을 한 번씩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종목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하고 그래요. 예, 이건 배당주니까. 배당주니까. 그래서 배당은 어차피 이렇게 그 은행의 이자처럼 받는 거니까 네. 그런 어떤 배당주, 고배당주를 은행업종, 뭐 이런 쪽, 금융업종, 증권업종,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배당 주는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도 분기별로 배당 주잖아요. 주죠. 그리고 네. 올해 연말에 특별 배당 예상도 좀 하잖아요.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네. 특별 배당 받고 이러면 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삼성전자도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종목들도 배당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어떤 시장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참. 제가 이제 정말 소개를 잘 드린 것 같아. 이론과 실전에 아주 그 두루등하다. 사실은 딱 말만 들어도 지금 배당주 투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됩니까? 그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이 주식 어린이 또는 뭐 주식의 네네. 굶주린 주린이 분들 네네. 이분들이 이제 뭐 요새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참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인데 그분들이 쓰는 리포트는 잘 안 보고 무시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네. 막 무슨 전문가다 무슨 뭐 큰손이다 하면 그냥 이 양반들 막 말 듣고 막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 저 센터장님이 좀 드릴 말씀이 해주실 말씀이 일단 뭐 공부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다 찬성을 하고요. 그게 네. 뭐가 됐든 다만 이제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 자기가 어떻게 그 유튜브를 듣고? 많은 정보 중에 얼마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찌됐든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네네. 유튜브 A라는 큰 손이 막 떠들어 막 현란하게
그리고 듣다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홀릭 추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 본인이 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종목은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도 파서블이거든요. 파서빌러티. 가능성 몇 달 안에 그 가격을 갈 거야. 안 가면 말고. 알고. 라는 그 히든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목표가를 너무 맹신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빅히트 우리가 상장을 했는데 이게 16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38만 원인가요? 맞아요. 30만 원대 후반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아주 근데 폭넓게. 예.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판단들을 야. 잘 안 해본다는 거죠. 근데 예. 진짜 16만 원 목표 같은 그분은 한번 따로 찾아가서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지금 거의 그렇죠. 16만 원 다 왔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공모가 13만 5천 원도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있었죠. 뭐 13만 5천 원 자체도 그 피어 그룹이라고 우리가 그 이렇게 공모가 산정할 때 비교 그 대상. 비슷한 비교 대상들을 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PER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동종 업종의 PER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에비타 기준으로 하면서 약간의 잘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게 조금 그래. 네, 동종 업종으로 플랫폼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SM을 좀 뺐죠.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높아졌었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밴드를 설정해주고 당연히 이게 히트 칠 것 같으니까 빅히트잖아요. 빅히트죠. 그러니까 히트를 칠 것 같으니까 수요 예측 그 공모가 상단에서 네.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 공모가가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센터장님은 샌드 타이거 샤크님은 이런 얘기들을 이런 그 소식들을 어떻게 접해요? 저는 이제 뉴스 검색을 제 책에서도 열심히 좀 강조하긴 했죠. 네, 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아침마다 또 하고 있잖아요. 요새 좀 그 유튜브는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이 그 김작가 TV나 신사임당 나갔을 때는 이 썸네일이 좀 이렇게 팍 고객 그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20억. 네, 저는 이제 제 유튜브는 너무 심심합니다. 제목도 썸네일도 너무 심심하고. 그래요? 네, 매월 며칠자 투자 뉴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머리로 유튜브 뭐 치면 돼요? 저 샌드 타이거 샤크. 오케이. 예, 나도 그러면 한번 쳐봐야 되겠다. 예, 그 제가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뉴스 뉴스를 서머리를 읽어드리거든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지금도? 예, 주말에는 제가 좀 쉬고 GP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찾아뵙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녁에 찾아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10개에서 한 15개 투자에 도움되는 뉴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10개에서 15개. 그거를 제가 이제 화면을 그 반디캠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 제 노트북을 보여주는구나. 투자자 이렇게 분들이 보실 수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읽어주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가장 심심하게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그래도 한 수만 명은 되겠네요. 우리도 센타샤님의 명성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권유경제 네. 보다 조금 앞서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4,100명 정도. 이야, 감사하죠. 네. 아니 권유경제랑 경합을 해가지고 누가 먼저 10만 찍는지 한번 내기 한번 하면 어때요? 그러면 뭐 머리 삭발? 구독자 10만이면 삭발도 한번 중삭발. 좋아요. 삭발에 준하는 좋아요. 아주 쇼커스란 맛이죠. 우리 그 유튜브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 분석을 해보시고 기업가치 특히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어떤 유튜브에서 내용이 허황된 내용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렇죠. 네. 그럴 때 꼭 참고해야 될 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책을 이야기하라는. 오. 제가 2권의 책을 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권은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고요. 또 하나는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인데요. 각각의 책에 제가 가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단계 종목 분석표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서 단계별로 단기 맞아요. 순이익부터
내 생각까지 10단계를 거치면서 나중에 기회 한번 주시면 제가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아니,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40살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 책이 네. 엄청나게 또 지금 아주 스테디셀러이면서도 베스트셀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요즘 인세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밥 사야지 오늘. 그래서 일단 그 종목 분석 10단계에 대해서 이 생각보다 반응들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사실은.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사러 갈 때 우리가 다 뭐 예를 들면 수도는 잘 나오는지 거리는 얼만큼 되는지 교육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집을 사는데 주식은 그렇게 안 하고 사. 그냥 사는 거죠. 아까 말한 유튜브에서 이거 뭐 히든 뭐 하니까 사.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적자가 눈덩이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일단 제가 아까 유튜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손절매를 안 하는데 좋은 기업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좋은 기업을 사야 돼요. 근데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10단계로 압축해서 이렇게 1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툴을 책에서 드리니까요. 네. 그 방법대로 좀 하시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는 거. 그렇지. 그리고 하나는 호재 이슈. 근데 저는 호재를 뭐로 보냐면 저평가. 그래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적자 기업을 피하고 적자 기업을 피하고 두 번째는 재무 비율이 망가진 기업들을 피하자.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유상증자를 피하자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건 무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건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가 근데 뭐 어쨌다고요? 유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요.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 초보들은 주가만을 봐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가총액이라고 보거든요.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인데 10주에서 10주를 더 늘리면 20주가 되면 똑같은 시가총액 10만 원을 맞추려면 주가는 10,000원이 아니고 5,000원이 돼야 된다. 근데 5,000원이 10,000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00%.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상장 폐지 종목이 아니고 유상증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유상증자를 어떤 기업들이 하냐? 결국은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이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굳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많지 않거든요. 요새 그 옛날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유상증자로 다시 몇 년간 먹고 살고,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내가 산 주가는 안 오고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을 피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면 결국 부채를 못 갚으면 망하잖아요. 그리고 당좌 비율, 현금성 보유자산 비율이 너무 낮으면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실 기업들을 일단 피하자라는 게 첫 번째 가치 투자의 목적이고요. 부실 기업을 피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매력적인 기업, 저평가 기업. 그럼 저평가 요소를 뭘로 볼 거냐? 저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PER. PER은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투자했을 때 몇 년간의 단기 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면 10년 동안 단기 순이익으로 시가총액만큼 투자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PER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 PER을 단기 순이익을 과거의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미래의 단기 순이익으로 찾는 거죠. 그럼 미래의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찾느냐?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를 열심히 보면 거기에 데이터들을 친절하게 이 기자님들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건 네이버에도 잘 안 나오죠. 네이버에도 예측치가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익스펙테이션 해갖고 이 표시로
예를 들면 시젠이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시젠 종목에 올해 예측치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 다 기재가 되고 단기순이익 예측치도 나오니까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PER이 30배였는데 앞으로는 7배, 8배니까 확 줄어든다. 앞으로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오를 거야라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대비 저평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더 빠지면 이건 PER은 더 좋아지니까 네. 더 사면 되지 않느냐,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평가 측면에서 PER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미래 PER, 과거의 PER이 아니고 두 Expectation. 번째는 아까 제가 배당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저평가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가 배당률 8%일 때 사서 6%일 때 팔면 되잖아요. 시가 배당률이 뭐예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잖아요. 현재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 배당률은 떨어지잖아요. 배당 메리트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가 8%로 아주 매력적일 때 사서 그럼 매수의 시점이 결정이 됐잖아요. 매도의 시점도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하는 거죠. 6%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봐. 그럼 주가는 30% 정도 상승할 거니까. 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을 이렇게 굽잖아요. 네. 그럼 기름기를 쭉 빼잖아요. 그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살코기만 골라 먹는 게 PER,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저평가 기업을 찾는 하나의 매력적인 방법 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가치 투자의 어떤 포커스, 그래서 10단계 종목 분석표를 통해서 차례차례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기업은 이래서 내가 투자하는 거야 라고 나만의 투자 원칙이 생기고 그런 원칙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고 12월 말같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주가가 급락할 때 오히려 나는 들어가겠다라는 강심장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이 타이틀이 테마주를 달고 있으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테마를 떠나서 주식 투자라는 건 경험치거든요. 네. 경험치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팩트처럼 우리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통계적인 접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접근이 어떤 반복된 경험치가 누적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식한 말로 스터딩 이펙트, 그래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우리가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리면 나중에 먹이를 안 주는데 종만 울려도 이렇게 침을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우리가 경험치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 이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어떤 이슈가 하나씩 터지면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타나면 이게 괜히 전쟁 모드 비스무리하면서 방산주들의 관심이 왜냐면 과거부터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히 주식 투자라는 건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래량을 모으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아무리 가치 투자라고 해도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쳐준데 관심이 결국 거래량으로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또 말들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학습 효과, 어떤 이벤트마다 발생되는 학습 효과, 그게 아까 유 부장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이슈.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사실 오늘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늘 마스크에 대한 해외 수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스크주들이 오늘 뜨거운 관심을 유튜브 촬영하는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중국발 미세먼지 이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미세먼지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 오늘 약세장,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경기 부양책 협상이 결렬되고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주식들이 내릴 때 혼자 관심을 받고 과한 상승세를 빅히트도 내리는 오늘 같은 날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뉴스 일면을 잘 봐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 일면에 나오는 기사가 사람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그런 종목들이 그날의 핫 이슈가 되니까 뉴스를
열심히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관심은 뉴스 일면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하는지,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린 뉴딜 행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날 아침 일면은 다 그린 뉴딜이에요. 그러면 그린 뉴딜 주들이 관심을 보일 거고 정부가 알아서 그린 뉴딜 정책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최근 들어서 수소 경제 이슈로 정부가 자꾸 회의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면서 수소 관련 주들이 관심을 받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가스공사. 네. 그 정부가 이제 어떤 가스 그 맞아요. 발전의 네. 그 가스 관련 이슈들 하면서 이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 대통령이 뭐 하는지, 그게 가장 또 쉽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지면 그게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월드컵 시즌에 아프리카 TV가 가장 핫하게 관심을 받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들.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치, 그런 관심 사항들을 우리가 자꾸 체크해 보고 하다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게 꼭 재무지표 분석만이 100%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지표 기업 가치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일상의 모든 일들, 그게 어렵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하는지만 관심을 가져도 주식 투자 너무 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 앞으로 10만 독자를 곧 이룰 권유경제 이렇게 유일한 부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샌드위치 타이거 샤크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는 거 알죠? 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봤어요. 이 권유경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 직접 현직 기자분께서 하는 방송이니까 진실만을 말하고 또 정확한 팩트 그리고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권유경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다들 안 믿어. 아 진짜요? 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권유경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유일한 부장님 이 유튜브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시면 저희가 염색하고 나오지 않을까. 네, 어찌됐든 주식 투자는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곧 부자 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